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 그러면서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 키우기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9일 기업 발표와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 한 2조 7,692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6개 프로젝트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그러니까 HSMC하고 취안신 집적회로, 그러니까 QXIC를 꼽았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14나노미터,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말하는 거죠. 이 14나노 이하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설립되었고요. 또 수년 내로 7나노 초미세 공정 제품까지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도 내놨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 회사는 전직 TSMC 고위 임원을 포함해 가지고 대만의 엔지니어 다수를 막대한 연봉 등을 미끼로 스카웃했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얻고 출발한 두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칩도 상업용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뒤늦게 깨달은 건 뭐냐?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려면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의욕만으로 일단 돈부터 투입을 했다가 엄청난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HSMC는 지난해 6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QXIC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QXIC의 한 직원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모셔왔지만 이들의 기술을 한데 통합할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자국 내 수요의 17%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가 중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들어간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 개발 능력은 더욱 뒤처진 상황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두 차례 걸쳐 이른바 빅펀드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금 총 5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2조 6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요식업, 시멘트 제조사 같은 수만 개 기업이 이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등록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있어 왔던 돈 빼먹기로 인해서 중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굴기의 꿈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이었습니다. 물론 이 빅펀드를 활용한 반도체 기업들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충분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자본이 부족해 가지고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6일, 불과 며칠 안 됐죠? 지난 6일 처절하게 무너진 시진핑이 반도체 중국몽이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문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기술도 인력도 없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한계 때문에 결국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돈 벌기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분석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 1227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문은 이 분석을 통해서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 제조회사였던 칭화유니그룹의 예를 들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시작되면서 이 칭화유니의 첨단 기술 기업 인수는 곳곳에서 발목이 잡혔고 결국
원천 기술이 없는 칭화윤리는 세계 인류와는 거리가 먼 중국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회사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 국내 기업가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반도체 기술 자립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냉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그러니까 HSMC는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투자 실패라기보다는 중국의 부패와 무능, 무지가 드러낸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가오승타오 전 화신투자관리, 그러니까 시노아이스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오승타오 부총재를 엄중한 유법 혐의로 체포해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된 이 가오승타오는 2019년 11월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목표에 따라서 만든 국가제조업 전형 승급기금의 이 총경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 반도체 굴기를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빅펀드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였다는 거죠. 그것도 자금을 굴리는 인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가오 부총재는 화신투자관리 재직 당시에 투자를 집행했던 반도체 회사의 내부자 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오 부총재가 연관된 이 화신투자관리는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반도체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펀드 관리 회사입니다. 이제 이 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만들어진 겁니다. 이 회사에 맡겨진 펀드 규모는 중국 재정부, 중국 개발은행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중국 연초, 중국 이동 같은 국유기업들이 조성한 387억 위안, 한 26조 원 규모, 엄청나죠? 이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니까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신생 회사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펀드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19년 7월에 2천억 위안, 한 37조 원을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2차 빅펀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투입된 펀드를 통해서 이 회사는 중국 내 반도체 설계, 첨단 소재, 장비 같은 약 14만여 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섰던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미국을 압도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었고 시진핑 주석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는 그런 사실상의 정부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것도 최고위급이 걸린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자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들이 중국의 반도체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혹을 한 다음에 자금 지원을 받고 나서 먹튀하는 사례들이 왕왕 벌어져 왔었는데 이 가오 부총재의 부패 사건도 이런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던 요식업, 시멘트 제조사 같은 수만 개 기업이 이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등록했다. 이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빅펀드를 빼먹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왕홍신입니다. HSMC입니다. 이 회사에는 차오산이라는 반도체 사기꾼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차오산은 2017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방정부에 반도체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TSMC 부사장 같은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담한 사기 행각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곳이 어디냐? 후베이성의 우한시 동시우구 정부였습니다. 이후 동시우구는 7나노 칩을 만드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우한홍신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HSMC라는 합작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무려 200억 달러, 한 2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이 회사는 설립 초기에 엄청난 광고까지 하면서 중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을 위해서 총 153억 위안, 한 2조 7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이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 대만에서 수백 명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대담한 사기를 친 차오산은 이름부터 가짜였고 반도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안우이성 시골의 중소기업가 출신이었고요. 학력도 초등학교를 나온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그가 회사의 임원들로 앉힌 이들 역시 그동안 알고 지내던 펀드 매니저하고 주류 판매상 대표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말 전체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했습니다. 차오산의 사기는 우한시 동시구뿐만 아니라 산둥성 진안시에서도 이어져 가지고 이 진안시도 60억 위안, 한 1조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기 사건이 우한홍신 반도체, 그러니까 HSMC뿐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중국어파는 얼마 전에 2020년 10월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100억 위안급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 6개, 그러니까 우한홍심을 포함해가지고 난징 더커마, 청도 거신, 산시 쿤둥, 구이저우 화신퉁, 화이안더 화이가 문을 닫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정부들의 묻지마 투자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여러 도시가 2020년 집적회로 산업계획 목표를 발표했는데 푸지엔, 장수, 상하이, 산시, 저장 같은 9개 성의 시단위 프로젝트 액수 총합만 합쳐도 1조 4,200억 위안, 한 248조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2019년 중국 전체 집적회로 산업 규모인 7천억 위안의 2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 반도체 관련 회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경험도, 기술도, 인재도 없는 산무 기업들이 그저 정부 투자금만 바라보고 집적회로 업계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엄청난 리스크로 중국 경제의 주름살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한홍신 반도체, 그러니까 HSMC라는 회사 이미 망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5월 11일 회사 이름을 우한신공 현대제조유한공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한시의 지방 공기업들이 지분을 이어받아서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완공돼 가지고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뭐냐면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죽은 회사를 통해서 돈을 더 빨아먹으려는 이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한홍신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월 사실상 문을 닫은 푸젠진화 반도체, 이것도 중국에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 푸젠진화 반도체 JHIC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본금이 망한 다음에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정부가 투자를 한 겁니다. 역시 이권 세력 때문에 살아나지도 못할 반도체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를 통한 세계 패권 쟁취의 꿈, 그 속내는 이렇게 황당하다 할 만큼 썩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감히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지원의 반열에 서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반도체 꿈이 반도체 악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